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입니다.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지 못했던 이유가 마땅한 책이 없었습니다. 제가 에밀리 초원의 빛을 읽어드리고 나서 저도 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고, 그리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뭐 댓글이나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역시나 제 영상을, 제 오디오북을 좋아해 주는 분들은 다 대부분 에밀리 초원의 빛을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취향이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를 제가 제 2권을 빌려서 계속해서 이어서 에밀리의 속편을, 뒤편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백신 패스가 또 강화가 되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기승을 부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저희 딸 반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자가 격리를 들어갔어야 됐고,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와서 자가 격리는 했지만 아픈 건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자가 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어요. 네, 저희 딸만이었고, 그런데 저도 그냥 같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아이 돌봐주고 간식해주고 하다 보니까 뭐 도서관을 갈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반납하러 한번 갔는데 도서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책을 빌리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책을 제가 구해서 읽어서 업로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안전하게 조금 언제 잠잠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잠잠해지면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반납만 하고 제가 2탄은 빌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책이 없어서 사실 뭐 바쁘기도 했고 또 자가격리 기간이라 제가 좀 틈이 없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책이 없어서 좀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있는 책으로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폈는데 이 책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가 만나는 그 느낌으로 읽었던 책이 아니라 저도 생소한 책을 만나는 느낌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후루룩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찻길의 아이들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열심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도서관에 가서 에밀리 초원의 빛 2탄 빌려서 계속 이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찻길의 아이들은 저도 처음 듣는 제목이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네버랜드 클래식이라는 그 전집 중에 한 권인데 기찻길의 아이들, 그리고 작가는 에디스 네스빗이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사실 작가 이름도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머리가 짧고 굉장히 뭔가 당당하고 생각이 뚜렷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진 분이에요. 에디스 네스빗. 에디스 네스빗은 1858년 영국 런던 남부에 있는 캐딩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사립농업대학교의 학장이었는데 네스빗이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뒤로 네스빗의 어머니는 한동안 혼자서 학교를 꾸려나갔지만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았다. 수입은 없이 지출만 많았던 네스빗의 가족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켄트주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다.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네스빗은 언제나 활기차고 명랑한 아이였고 시인이 되기를 꿈꾸었다. 기찻길의 아이들에 나오는 새 아이들의 엄마처럼 젊은 네스빗은 시나 짧은 이야기를 써서 신문사나 잡지사에 넘겨 돈을 벌려고 애썼다. 그러다 1880년 은행원이던 남편 휴버트 브랜드를 만나 결혼한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연두에 걸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업자에게 속아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네스빗은 야간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글을 써서 남편 대신 집안을 꾸려가야 했다.
도덕과 관습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네스빗은 짧은 머리에 매우 현대적인 옷을 입었으며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창작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꾸려가는데 늘 허덕이던 네스빗은 1924년 폐암으로 영국 켄트주의 뉴롬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기찻길의 아이들은 에디스 네스빗이 1905년 런던 매거진에 1년간 연재하다 이듬해 출판한 작품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모함으로 갑자기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부족함 없이 살던 아이들은 먼 시골 마을의 작은 농가, 새 굴뚝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사려 깊고 의젓한 큰딸 로버타, 생기 넘치는 개구쟁이 피터, 순수하고 엉뚱한 막내 필리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애쓰는 다정한 엄마. 이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해도 추운 날씨에 석탄조차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도 부모를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 밖에 나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자기들이 만들어낸 놀이를 즐깁니다. 기찻길의 아이들은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새 아이들은 기지를 발휘해 아찔한 기차 사고를 막고 불타는 거룻배 안에 잠들어 있던 아기를 구합니다.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러시아 작가에게 가족을 찾아주고 다리 다친 소년을 터널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들이 책장마다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에디스 네스빗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기찻길과 아름다운 시골 풍경은 네스빗이 사춘기를 보낸 켄트주의 시골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오랫동안 결핵을 앓던 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 네스빗은 그곳에서 시를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 대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닥치는 대로 글을 쓰는 아이들의 엄마의 모습도 바로 네스빗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로버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밀쳐내지 않는다면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열린 마음,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심,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새 아이들의 우애는 독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찻길의 아이들은 책 읽는 재미와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들을 전하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찻길의 아이들이라는 이 소설, 이 책은 이렇게 여러 편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로 여러 번 제작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영국에서 뮤지컬로 재탄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찻길의 아이들. 1장. 이야기의 시작.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기찻길의 아이들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기찻길은 마스켈린과 쿡의 마술극장, 동화극장, 동물원, 마담 터소 밀랍 인형 박물관으로 가는 교통수단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교회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로 엄마 아빠와 함께 평범한 붉은색 벽돌집에 살았다. 색 유리로 된 현관문, 타일이 깔린 복도,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는 화장실, 전기종, 양쪽으로 여는 프랑스식 창문, 온통 하얗게 칠한 벽. 그야말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말하는 현대식 설비를 두루 갖춘 빌라였다. 아이들은 모두 3남매였다. 로버타가 맏딸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엄마는 모두 자기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서 특별히 누구를 더 아끼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자식이 있다면 로버타일 것이다. 이 집의 둘째는 피터였다. 피터는 커서 기관사가 되고 싶어 했다. 막내는 필리스였는데 늘 남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마음 착한 아이였다. 아이들 엄마는 한가하게 이웃 부인들 집에 찾아다니거나 그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엄마는 늘 아이들 곁에서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직접 써서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난 뒤에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다. 엄마는 아이들의 생일이나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면 늘 재미있는 시를 지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날이라든지 인형의 집을 새로 단장한 날이라든지 아이들이 볼거리에 걸렸다가 낳은 날이라든지 말이다. 복 많은 새 아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 예쁜 옷, 좋은 난방시설, 장난감들이 가득한 방,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더구스의 노래의 장면이 그려진 벽지 등 없는 것이 없었다. 다정다감하고 명랑한 보모와 온전히 아이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임스라는 개도 있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또 한 사람, 아빠가 있었다. 아빠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결코 화를 내거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아이들과 놀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혹시 놀아주지 못할 때는 늘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어찌나 재미있게 설명하는지 아이들은 아빠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에지콘 빌라에서의 안락한 생활이 끝나고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못했다. 변화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피터의 10번째 생일날이었다. 이런저런 선물들 가운데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장난감 기차가 있었다. 다른 선물들도 피터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충분히 근사했지만 장난감 기차만은 못했다. 그러나 장난감 기차의 완벽한 매력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피터가 미숙하게 조작해서인지 마음과 다르게 늘 실수투성이인 필리스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기차가 갑자기 커다란 소리를 내며 폭발했다. 제임스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의 방주 모형에서 꺼내 탄수차에 태웠던 인형들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불쌍한 장난감 기차와 피터의 마음이었다. 로버타와 필리스는 피터가 그 일로 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살 난 사내아이의 자존심은 눈물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나이 피터는 감기 때문에 눈이 빨개졌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 말은 결국 사실이 되고 말았다. 다음 날 피터가 정말 알아 누웠기 때문이다. 엄마가 피터가 홍역에 걸린 건 아닌지 무척 걱정할 즈음 피터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귀리죽도 싫고 보리차도 싫어. 빵도 우유도 먹기 싫어. 이제 일어나서 정말 음식다운 음식을 먹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뭘 먹고 싶은데? 피터가 간절히 말했다. 비둘기 파이요. 커다란 비둘기 파이. 아주 큰 걸로요. 그래서 엄마는 요리사에게 커다란 비둘기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요리사는 파이를 만들고 굽기 시작했다. 마침내 완성된 비둘기 파이를 조금 맛본 피터는 훨씬 나아졌다. 엄마는 파이가 구워지는 동안 피터를 즐겁게 해줄 시를 한 편 지었다. 피터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귀한 아이인가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소년에게는 사랑하는 기차가 있었네. 소년은 영혼과 마음을 다해 기차를 사랑했네.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기차를 늘 잘 간수하는 것. 어느 날, 오 친구들이여, 이 끔찍한 소식에 놀라지 마시라. 갑자기 나사 하나가 풀리더니 보일러가 폭발했다네. 펑. 소년은 걱정으로 가득 차 망가진 기차를 엄마에게 내밀었네. 하지만 엄마가 고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산산조각난 인형들은 관심도 없었네. 인형들보다 기차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네. 피터가 왜 알아누웠는지 이제 알겠지. 비둘기 파이가 소년의 상처받은 영혼과 슬픔을 달래주었네. 소년은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늦게까지 잤다네.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불행을 이겨내기로 했네. 눈이 빨개진 건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오. 소년에게 비둘기 파이를 권해봐. 절대 거절하지 못할 테니. 아빠는 시골로 사나흘 출장을 갔다. 망가진 기차를 다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아빠뿐이었다. 아빠는 손재주가 좋아서 못 고치는 것이 없었다. 흔들 목마를 고칠 때는 마치 뛰어난 수의사 같았다. 한 번은 목마가 심하게 망가졌다.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목수조차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지만 아빠는 목마를 거뜬히 고쳤다. 피터는 굉장한 배려심을 발휘해서 아빠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씨가 한 달을 비올 때까지 장난감 기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굉장한 배려심은 엄마의 생각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은 피터였다. 정말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마침내 엄마가 아빠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제 웬만큼 쉬셨을 테니 비극적인 기차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다 듣고 당신이 조언을 좀 해줘요. 그러지. 어서 말해봐요. 피터는 그 슬픈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기차의 남은 부분을 가져와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아빠는 기차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물었다. 희망이 없나요? 희망? 왜 없겠어? 아주 많지. 아빠는 유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희망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단다. 약간의 납땜질과 새 밸브 따위 말이지. 일단 기차를 잘 보관해 두렴. 아빠가 토요일 오후에 짬을 내서 고쳐줄 테니 너희들도 아빠를 도와줘야 한다. 피터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여자들도 기차 고치는 걸 도울 수 있나요? 물론이고 말고. 여자애들도 남자애들 못지않게 똑똑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넌 기관사가 되고 싶지 않니? 필리스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기관사가 되면 얼굴이 늘 더러워지겠죠? 게다가 제가 기관사가 되면 뭔가를 꼭 망가뜨릴 것 같아요. 로버타가 말했다. 난 기관사가 정말 되고 싶은데 아빠, 제가 이 다음에 커서 기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 지피는 사람이라도요. 아, 기차 화보 말이로구나. 아빠가 기차를 잡아당기고 비틀면서 말했다. 네가 그렇게 바라는 걸 보니 나중에 우리 딸이 화보가 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빠가 어렸을 때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말했다. 세상에, 이 시간에 누구지? 영국인에게 집은 자기만의 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성처럼 해자와 도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찾아오는 사람들을 알아서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붉은 머리 하녀 루스가 들어와서 어떤 신사 2명이 주인 어른을 찾아왔다고 전했다. 손님을 서재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지를 구독하라든지 성가대 기금을 부탁하려고 왔을 거예요. 빨리 돌려보내세요, 여보. 저녁 시간에 방해받잖아요. 애들도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그러나 아빠는 손님들을 빨리 돌려보낼 수 없는 모양이었다. 로버타가 말했다. 우리 집에 정말 해자나 도개도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오면 다리를 들어 올려서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손님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아빠가 하려다만 어렸을 적 이야기를 잊어버리실 거야. 엄마는 아이들에게 초록눈의 공주에 대한 새로운 동화를 들려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서재에서 들려오는 아빠와 손님들의 말소리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교회 헌금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마침내 서재의 종이 울렸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필리스가 말했다. 이제 손님들이 가시나 봐. 아빠가 손님들 가신다고 종을 울린 거잖아. 그러나 서재를 나서는 손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루스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루스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게 군다고 생각했다. 마님, 주인님이 서재로 오시랍니다. 얼굴이 창백하신 걸 보니 나쁜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제 생각에는 가족분들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은행이 파산했거나 아니면 됐어 루스, 그만 가봐. 엄마는 상냥하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갔고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또다시 종이 울리더니 루스가 마차를 불렀다. 아이들은 서재를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마차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혔다. 그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의 얼굴은 입고 있는 옷에 레이스 기처럼 새하얗고 두 눈은 휘둥그레져서 빛나고 있었다. 엄마의 입은 빛바랜 붉은 선 같았다. 얇은 입술 모양은 원래 입술 모양이 아니었다. 이제 그만 자렴. 루스가 재워줄 거야. 필리스가 뾰루통에서 말했다. 오늘은 아빠가 출장 갔다고 돌아오신 날이라서 늦게 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빠는 일 때문에 또 나가셨어. 우리 아가 착하지? 얼른 방으로 가. 아이들은 엄마에게 입을 맞추고 방으로 들어갔다. 로버타는 홀로 남아있다가 엄마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쁜 소식은 아니죠?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엄마는 로버타를 거의 밀쳐내다시피 하며 말했다. 아니야,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없어. 오늘 밤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구나. 어서 가서 자렴. 로버타는 자기 방으로 갔다. 루스는 로버타와 필리스의 머리를 빗겨주고 잠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언제나 엄마가 직접 해주던 일이었다. 가스등을 끄고 계단을 내려오던 루스는 피터가 아직 잠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터가 물었다. 루스, 무슨 일이야? 붉은 머리 하녀 루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묻지 마.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 곧 다 알게 될 거야. 엄마는 그날 밤 늦게야 위층으로 올라와 잠든 새 아이들에게 입을 맞춰주었다. 로버타는 엄마의 입맞춤에 잠이 깼지만 꼼짝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로버타는 어둠 속에 누운 채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엄마가 울었다는 걸 우리가 모르길 바란다면 절대 아는 척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돼.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을 때 엄마는 이미 밖에 나가고 없었다. 루스가 말했다. 런던에 가셨어.
루스는 아이들끼리 아침을 먹게 했다. 피터가 삶은 달걀을 쪼개며 말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 어젯밤에 루스가 우리도 곧 알게 될 거랬어. 그걸 루스한테 물어봤다고? 로버타가 꾸짖듯 말하자 피터가 버럭 화를 냈다. 그래, 물어봤다. 누나는 엄마가 걱정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자러 들어갔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물어봤다고. 엄마가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 얘기를 하녀한테 물어봐서는 안 돼. 피터가 비아냥댔다. 그렇군요. 또 잘난 선생 척이시네. 설교는 다른 데 가서 하시지요? 필리스가 말했다. 잘난 척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번엔 로버타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물론 누나는 자기 말이 늘 맞는 것 같겠지. 제발 그만해. 로버타가 달걀을 먹는 작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서로 싸우지 말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으니까.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지 말자고. 피터가 따졌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몰라서 그래? 로버타가 가까스로 대답했다. 그래,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거봐! 피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래도 피터는 학교 가기 전에 누나의 어깨를 툭 치며 힘내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오후 1시에 점심을 먹으러 돌아왔지만 엄마는 여전히 집에 없었다. 엄마는 차 마실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는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도 헬쓱하고 지쳐 보여서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안락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필리스는 엄마 모자에서 머리에 고정시키는 기다란 핀들을 뽑아냈다. 로버타는 엄마의 장갑을 벗겨주었다. 피터는 엄마의 신발을 벗기고 부드러운 벨벳 슬리퍼를 가져다 주었다. 로버타는 엄마가 차를 마시는 동안 엄마의 아픈 머리에 향수를 뿌려주었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단다. 어젯밤에 찾아왔던 남자분들이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어. 그래서 아빠는 당분간 집을 떠나 계셔야 할 것 같다. 엄마는 걱정이 참 많단다. 엄마가 더 힘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었으면 해. 로버타가 엄마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말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게요. 착하고 즐겁게 지내고 엄마가 없더라도 싸우면 안 돼? 엄마가 앞으로 집을 자주 비울 것 같구나. 로버타와 피터가 마음에 찔린 듯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다. 싸우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모두들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엄마한테도 다른 누구한테도 절대로 묻지 않으면 좋겠어. 피터는 뭔가 찔리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장화시는 발로 양탄자를 긁어댔다. 엄마가 물었다. 약속할 수 있지? 그렇지? 루스한테 물어봤어요. 피터가 불쑥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해요. 어제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던?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아빠 일에 관한 거니까. 너희들이 아빠 일을 이해하기는 힘들잖니? 맞아요. 그런데 정부와 관련된 일인가요? 로버타가 물었다. 아빠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잘 시간이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결국은 다 잘 될 거니까. 필리스가 말했다. 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착하게 굴게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에게 입을 맞춰주었다. 우리 내일 아침부터 착하게 굴자.
로버타가 물었다. 왜? 지금부터는 아니고? 피터가 대꾸했다. 지금 당장은 착하게 굴 일이 없잖아, 이 바보야. 필리스가 끼어들었다. 착한 마음을 먹고 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누가 욕을 했다 그래? 누나도 내가 바보야라고 말할 때는 누나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다 알잖아. 로버타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나 참. 절대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아빠가 뭐라고 불렀더라? 그래, 맞아. 애칭의 처음 단계 바로 그 뜻으로 한 말이야. 잘 자. 로버타와 필리스는 여느 때보다 깔끔하게 옷을 개어놓았다. 그것만이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필리스가 앞치마처럼 생긴 드레스에 주름을 펴며 말했다. 언니가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따분하다고 했잖아. 책에서는 안 그렇다면서. 이제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렇다고 엄마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았어. 모든 게 너무 끔찍해.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 끔찍한 몇 주가 이어졌다. 아직 재밌는 부분이 시작되지 않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그 기찻길 옆에 정말 낡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기찻길 주변에 여러 곳들을 탐험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앞부분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챕터 제목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그 캐릭터들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데 이 책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저희 딸하고 같이 진저브레드 쿠키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지 않나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이 생강향하고 시나몬 향이 정말 가득합니다. 저는 그 글래머러스 펭귄이라는 이태원에 있는 그 제과점 하시는 유민주 셰프님의 유튜브 레시피를 보고 만든 건데요. 먹고 싶어.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고 우선 집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이 생강과 시나몬의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이 그림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싱을 색깔별로 하나하나 만드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짤주머니에 하나하나 담아서 색소 섞고 색깔 만들고 그리고 그거 다 나오면 설거지하고, 베이킹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드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뒤에 이 설거지가 하드코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 베이킹을 좋아하지만 자주 안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만들기만 하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그 뒤처리가 쉽지 않다는 거. 또 버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그릇도 많이 나오고. 요것들은 예뻤잖아요. 제가 망친 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망친 건 아니야. 제가 말을 잘못했다. 망친 건 아닌데요. 제가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보이시죠? 여기 아래에 있는 거랑 너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싱 짤 때 짤주머니로 저랑 저희 딸이 조절을 잘 못해서 처음엔 이렇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단추 보세요. 너무 크죠? 이거를 조금 요 정도 단추 사이즈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조절을 잘 못한 거죠. 팡팡 짜버려가지고 이렇게 큰 단추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딸한테 야, 이 단추는 사람이 달아도 되겠다. 야, 사람 단추 정도 크긴데? 막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요런 거. 뭐 그냥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곤 하지만 그 짤주머니 뭐라 그럴까? 이 색의 조절을 잘 못해서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거 웃기죠? 이거 보이시나? 여기 돌기처럼 이렇게 돋은 거 보이세요? 짜고 나서 뽕 짜고 나서 그 끝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짜고 그냥 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여기가 진짜 뾰족하거든요. 진짜 따가울 정도로 뾰족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어제 보더니 언니 이거 언니 좀 혈액순환 안 될 때마다 아 웃겨. 혈액순환이 안 될 때마다 발바닥에 놓고 꼭꼭 밟아 지압해. 이거 거의 지압판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어쨌든 이거는 처음 만든 거, 첫날 만든 아이싱 쿠키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아이싱 짤주머니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조금 굳었나 봐요. 걔가 짤주머니 안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날 이게 짠 건데요. 물론 첫날 했었기 때문에 좀 연습이 되기도 했겠지만 그 아이싱이 조금 굳으면서 농도 조절이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짤 때 쭉쭉 물처럼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노란색은 저희 딸이 노랑 장화래요, 이게. 너무 귀엽죠? 그래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아까워서 먹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희는 진저브레드 쿠키를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선물해줄 친구들한테도 나누어주고. 그런 게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제가 입안에 막 머물고 있으면 그 뒤에 책을 읽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다 읽고 나서 먹는 걸로. 엄마는 거의 날마다 외출을 했다. 식사는 맛이 없고 지저분했다. 부엌일과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를 내보내고 대신 엠마 아줌마가 왔다. 엠마 아줌마는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 가정교사가 되려고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이 집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이다. 아줌마는 가지고 갈 옷들을 손보느라 늘 바빴다. 엠마 아줌마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아줌마 말을 안 듣거나 반항을 해서 복수하고는 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란 결국 아이들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엠마 아줌마와 마주치지 않았다. 하인들과 함께 지내는 편이 훨씬 좋았다. 하인들이 더 재미있기 때문이었다. 요리사는 기분이 좋으면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녀도 누가 기분만 나쁘게 하지 않으면 알을 낳는 암탉 소리나 샴페인 병 따는 소리나 싸우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 주었다. 하인들은 그날 밤 두 남자가 아빠에게 전한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분 내키면 말해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가 거북했다. 하루는 피터가 욕실문을 살짝 열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서 떨어지게 해놓았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문을 닫고 지나가려던 루스가 호되게 당했다. 붉은 머리 하녀 루스는 잔뜩 화가 나서 피터를 붙잡고 따귀를 올려붙였다. 루스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커서 뭐가 될지 앞날이 눈에 훤하다. 못돼 먹은 꼬마 녀석 같으니. 내가 단언컨대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잘난 네 아빠처럼 될걸? 로버타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수차례 되풀이했다. 다음 날 루스는 해고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꼬박 이틀을 앓았다. 의사가 엄마를 진찰하러 왔다. 불쌍한 아이들은 집안을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걸어다녔다.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며칠 뒤 엄마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은 그새 주름이 늘어나 낯설기까지 했다. 엄마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나 시골에 가서 살 거야.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하얀 집이란다. 너희들 마음에도 들 거야. 여기서 엄마가 아프니까 이 아이들이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한 가정에 아이도 중요하고
아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 집안의 기둥인 것 같아요. 엄마가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마가 행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그 가정의 그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